31강 항공 기상 업무입니다. 항공 기상 업무는 우리나라만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지정된 어떤 기준에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안엑스라는 권고안인데, 그 권고안은 지금 현재 처음에는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9개까지 지금 부속서가 만들어져 있고, 필요하면 그때 만드니까 꼭 이게 몇 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공기상업무는 안엑스에서 3번에가 안엑스 3 항목에가 기상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공 기상 업무는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만들어서 어떤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이랄지 정규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라는 것은 항공교통업무기관도 되고 수색 업무기관이나 공항관리자, 운송사업자, 승무원, 전체 모든 사람들이 관련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공 기상 정보를 적시에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 기상 업무가 준비되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항공 기상 업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기상청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상 당국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카오 협약 규정에 따라서 항공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지만 그 정보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한테 있다. 의무와 책임입니다. 의무는 만들어야 하고 책임은 그 이용자가 알아서 잘 선택해야겠다 그러겠죠. 국제 항공 항행용 기상 업무입니다. 항공기상은 항공기가 운항하는 데 필요한 이착륙 및 항공로에 필요한 기상 정보 등 항공기 안전과 효율적인 운항에 기여하는 기상 분야다 했는데, 항공기 어떤 비행 안전, 쾌적, 능률, 경제성과 관계 있는 기상을 말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공기상 업무는 국제 표준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국제적인 합의와 규정들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특히 우리 항공은 우리 경량 항공기는 그럴 일 없지만은 일반 항공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표준안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나라 틀리고 미국 틀리고 일본 틀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런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한 나라 영공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날아다니니까 이카오라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는 질서 확립, 그 다음에 회원국이 반드시 준수해라 하는, 처음에는 얼마 전만 해도 18개 부속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가 늘어서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가. 그럼 각 부속서별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공 기상 분야는 부속서 3번 안엑스 3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이카오는 이제 여러가지 거기에서 모든 규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평가도 하고 제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세계적인 어떤 표준으로서 어떤 통일을 기하기 위한 거죠. 안전하게. 그 다음에 항공 기상 업무는 항공 기상청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 공항과 항공로에 대해서 기상 정보를 생산하고 만드는 것이 생산이죠.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 기상 정보는 크게 예보와 특보로 나눠진다. 예보는 생각한 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보는 특별한 경우에 만들어진 게있죠. 항공 기상 예보에는 공항 예보와 이착륙 예보, 공역 예보 등이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만 예를 들어볼 건데, 공항 예보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 대한 예보입니다. 공항 예보는 무작정 넓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공항 지역만 정확히 하면 되니까 공항 반경 8km 이내에 대한 예보로서 바람이나 시정, 눈에 보이는 거 시정이죠. 강수, 비가 오는 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구름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이착륙 예보는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도와주는 예보다. 이륙과 착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예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역 예보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그러니까 상공에 대한 예보로서 10,000피트 이하는 저고도, 10,000에서 25,000피트는 중고도, 25,000피트 이상은 고고도로 이제 편의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상특보에는 가끔 몇 번 나왔던 내용인데 위인드 시어라고 했죠. 바람이 어떤 전단풍이 부는 거죠. 전단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갑자기 바람이 위아래로 흔들리다 할까,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오고, 그래서 어떤 전단 윈드 시어, 바람이 전단풍이 부는 경보. 그런데 위험하다고 그랬죠. 공항 경보, 적어도 위험 기상 정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적어도 만 피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어도다 할 때는 에어맷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기상 정보는 시그맷이라고 해가지고 또 위험 기상 정보라는 양식이 있고, 공항 경보에는 항공기 안전 및 공항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태풍이나 강풍, 호우, 대설, 천둥, 번개, 저시정, 안개가 기권해서 시정이 안 좋은 거, 운고, 황사를 비롯하여 총 16개 요소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 기상자 어떤 요소는 여러 가지, 적어도 위험 기상 경보는 1000피트 미만에서 하고, 산악 차폐라니 지상 강풍이나 지상 시정 같은 거, 위험 기상 경보는 일반적으로 1000피트 이상에서 어떤 번개 같은 거, 난류, 착빙 그런 것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되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난류라는 것은 난기류죠. 난기류.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윈드 시어, 전단풍, 바람이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경보를 받아봐야 할 겁니다. 항공 기상 관측입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 착륙할 수 있도록 관측 장소는 활주로 부근이 바람직하다. 활주로 부근에서 해야 실제로 그 현장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풍향 풍속계는 활주로에서 6에서 10m 높이, 6에서 10m 높이로 이착륙 지점의 바람을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활주로 기상을 알려주려면 활주로에 설치하는 게 낫죠. 그러죠? 활주로에서 6 내지 10m 높이 대표적인 걸 해야 하고, 그렇다 해서 비행기 가는 활주로 안에서 세우지는 않겠죠. 활주로가 여러 개 있을 때나 또는 같은 활주로라도 어떤 지형 영향으로 바람이 변하기 쉬운 경우에는 활주로 양 끝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다.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투과율 측정기라는 것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거리를 재기 위한 하나 측정기니까,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20m 이내로 활주로 끝에서 300m인 곳을 설치하여 활주로 가시거리를 측정한다. 투과율 가시거리를 우리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측정하는 기계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온곡의 구름 높이를 재는 것은 활주로 진입하는 방향의 어떤 구름 밑바닥 온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는 온습도계입니다. 격측 온습도계는 격측이란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활주로 부근 지상 1.5에서 2m 높이에 설치하여 기온과 노점 온도를 측정한다. 노점 이슬점이죠. 이슬이 맺히는요. 그 다음에 기압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기압계는 또 관측실에 설치하고 어떻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런 규정이 있고, 기온은 하루 중에서 오후 2시경이 가장 높죠. 실제로는 12시경에 정오에 해가 제일 높다지만 서서히 데펴지니까 12시경에 오후 2시경에 높고, 그 다음에 서서히 식어가지고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일출 무렵이 가장 낮고, 그럴 때 최고와 최저 기온의 차를 우리가 일교차라고 합니다. 일교차는 계절이나 기후도에 따라서 변하죠. 전부 어떤 공기 밀도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그래서 되게 그런 경우는 이륙할 때 어떤 기온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추울 때는 공기가 무거우니까 이륙할 때 힘을 많이 받는데, 더울 때는 기압이 낮죠. 공기가 어디 확장되니까, 그럴 때는 양력을 적게 받을 겁니다. 그런 거 일교차가 중요하다. 특히 이륙할 때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온 하루 중에 2시에 놓고, 기압은 하루에 이제 변하는 적도 지방이 제일 크고, 고위도 지방은 작고, 이제 북극이나 남극은 별로 차이가 없고, 적도 같은 데는 더울 때, 추울 때 차이가 많더라 이겁니다. 하루 중에 10시와 22시경에 최대, 4시와 16시경에 최소이다. 기압의 변화입니다. 기압의 변화죠. 여기서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압인지 기온인지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하더라도 틀린 것 같으면 틀렸네 할 때는 그냥 고치세요.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조금 아니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뇌운, 번개, 뇌자에다가 구름문자죠. 번개, 천둥과 함께 강한 비나 우박이 내리는 현상을 뇌우라 하며 뇌우를 동반한 구름이 뇌운이다 했습니다. 그 대개 이제 이런 뇌우는 어떤 대류 현상으로 발생된다고 구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집 방향으로 이제 발생 위로 왔다 뇌운 같은 경우 특히 탑 모양으로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제일 높이 올라가면은 구름 끝에는 약 10km 정도 높이까지 달하고 그럴 때는 구름이 대부분은 물방울이지만은 10km까지 올라가면은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운정이라고 하죠. 구름 꼭대기 그런 경우는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뇌운에 발생한 필요 조건은 뭐냐면은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고 대기 하층에 수증기량이 많아야 거기 올라가죠. 대기 하층에 수증기량이 많고 공기 덩어리가 그것이 위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상승 활동이 활발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뇌운 번개나 벼락을 가지고 있는 구름의 발생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필요한 조건은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게 안 올라가니까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고 대기 중에 어떤 하층에가 수증기량이 많아야 하고 그러면 그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그 덩어리 상승 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상예보는 항공기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비행장 예보, 비행장 경보, 항공로 예보, 공역 예보 각 부분별로 전문화된 예보가 따로 나옵니다. 먼저 비행장 예보를 보면은 비행장 예보는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비행장 내 예보입니다. 이착륙에 도움이 되는 예보. 그 다음에 비행장 경보는 비행장에 계류 중인 항공기나 관계 시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데 바람이나 비, 눈, 뭐 고조라는 것은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거예요. 만조죠, 만조. 하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 번 있죠. 어떤 나라는 뭐 한 번만 있는 데도 있지만은 고조 그런 것 비행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해준 것이 비행장 경보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로 예보라는 것은 비행에 필요한 두 비행장 간의 항공로를 따른 기상 상황을 예보하는 겁니다. 공역 예보는 규정된 책임 구역에 대해 발표하죠. 공역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어떤 할당 구역이 있죠. 그래서 그런 책임 구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공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역 기상 정보는 일정 공역의 항공기 운항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현상에 의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발표하는 정보가 바로 공역 기상 정보입니다. 정보는 이제 국제선 운항에 이용하는 뭐 시그მეტ이라는 정보가 있고 시그მეტ, 국내선에 이용하는 공역 악천후 정보가 있고 통상 정보 유효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4시간. 시간은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장시간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4시간 이내로 유효가 된다. 한번 발표하면 그 4시간 유효기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공 항행용 기상 업무 규정은 안엑스 몇 번이라 했죠? 3번이라 했죠. 기상 업무는 3번 조항에 보면은 부원은 어떻게 해라, 세기는 어떻게 해라, 그 야간은 어떻게 표해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해라, 시간은 몇 시간 간격으로 해라, 그런 것들이 쭉 여기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9번까지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우리 관계되는 거 몇 개만 여기서 실제로 항공기상은 3번 하나입니다. 항공기상은 예를 들어서 업무 규정은 몇 번이냐 하면 3번에가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정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가 뭐죠? 항공기상 업무라 했죠. 항공기상 업무. 항공기상 업무 국제 표준을 관리하는 조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입니다. 이카오. 우리나라 민간공항과 항공에 대해서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만드는 걸 생산 프로덕트라는 영어를 번역했는지 몰라도 생산하여 제공하는 부서는 어디냐?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상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시정은 이제 알죠? 눈에 잘 보이는 거리, 강수, 비 내리고 눈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 구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항 예보 대상 공항 반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8km라 했죠. 반경 8km 이내 이상이 아니라 이내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얼른 하고 저는 1번인 줄 알았는데 뒤에 끝까지 읽어야겠네요. 이상이 아니라 이내, 8km 이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항공 기상 어떤 업무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